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요. 우리가 흔히 굳게 믿고 있는 진정한 성장에 대한 어떤 환상, 이걸 시원하게 깨부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생의 후반부를 도대체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게 다뤄볼 거거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여행이 성장을 막는다고? 입니다. 여행에 대한 아주 흔한 환상부터 유쾌하게 한번 깨보죠. 김주의 국어 강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 내면의 깊은 자아 성찰을 촉발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여행은 사람을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긋거든요. 내 몸이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영혼이나 내면이 확 깊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성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다녀봤는데 한국은 이런 점이 별로야, 유럽은 안 그렇던데 라면서 외부 사회를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잖아요. 결국 환경만 바뀌었지 나는 그대로니까 자꾸 밖으로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우리의 시선을 내면으로 훅 끌어당겨서 진정한 성장을 만드는 건 뭘까요? 고전소설의 두 가지 구조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몽요록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이건 꿈속에서도 나는 그대로고 주변 세상의 환경만 바뀌는 구조예요. 방금 말씀드린 여행이 이 몽요록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세상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 몽자류라는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건 꿈속에서 내가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푹 살아보다가 다시 현실의 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방식이 맞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엄청나게 깊은 자아 성찰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행이 그냥 외부 환경만 쓱 바꾸는 거라면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 완전히 빙의해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진짜 성장의 도구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2장, 우리는 인생의 오후에 있다입니다. 이번엔 심리학에서 가져온 재미있는 반전을 하나 만나볼 텐데요. 숫자 40, 심리학자 카르 구스타프 융의 책에 따르면요. 통계적으로 남성의 경우 40세 무렵에 우울증 빈도가 확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체로 이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신경증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아니, 평소에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나이대에 이런 위기를 맞을까요? 그건 바로 대략 35세에서 40세 사이에 우리 인간의 심리 밑바닥에서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통찰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마치 태양의 궤도를 그대로 닮아 있다고 해요. 아침에는 막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위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죠. 끝없는 외부적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오의 가장 뜨거운 절정을 지나서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게 되면 궤도는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내면을 향한 반성, 그리고 수축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인생의 아침에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그 외부 지향적인 규칙들이 인생의 오후에도 영원히 통할 거라고 굳게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토록 찬란하고 맞았던 진리가 오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3장, 내면에서 해답 찾기입니다. 인생 후반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혈기왕성한 청년기에는요, 그냥 끝없이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내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의 장애물들, 이런 것만 쓱쓱 치워줘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성숙한 어른들에게는 다릅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그 길 자체를 보살펴야 하고요. 무엇보다 나를 움직이는 진짜 내면의 동기를 찾는 작업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해지죠. 책에 따르면 젊은 시절 나를 마구 불태우던 맹목적인 열정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책임감 있는 의무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갓 담근 와인이 막 격렬하게 발효를 끝내고 나서 서서히 찌꺼기가 가라앉고 투명하고 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면으로 고요히 침잠해서 진정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깊은 뜻입니다. 4장, 엉터리 목표라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성찰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면 아주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이건 대체 어디서 얻구러 와야 할까요? 세계적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이의 책에 따르면요. 인간이 폭발적인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무언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요. 대학 입시나 자격증 시험 합격처럼 달성하자마자 연기처럼 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이끌어갈 거대한 인생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크고 영원한 목표 자체가 우리를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쫙 끌어당겨서 일하게 만들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엄청난 자기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에이, 그런데 평생의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나시잖아요? 자, 화면에 이 3단계 프로세스가 그 엄청난 부담감을 확 날려드릴 겁니다. 책에 따르면요, 1단계에서 세운 가설이나 목표가 완전히 틀렸거나 심지어 엉터리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2단계거든요. 일단 어떤 목표든 세워두면 그걸 증명하려고 앞으로 막 밀고 나가는 엄청나게 치열하고 강렬한 정신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과정에서 애초의 목표와는 전혀 달랐던 뜻밖의 위대한 대발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진짜 우연히 인류를 구원한 페니실린을 발견해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엉터리 목표라도 일단 꽂아두고 달리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 기적을 만드는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 그저 계속 나아가십시오입니다. 삶의 난제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원칙을 한번 만나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저 계속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 삶의 복잡한 난제들을 단번에 싹 풀어낼 무슨 마법 같은 지름길이나 대단한 꼼수,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하는 외부 환경 탓하지 말고 독서와 성찰로 내면의 깊이를 묵묵히 더해가고 또 그게 엉터리 목표라도 좋으니까 에너지를 쥐어짜서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걸음으로 옮겨보자는 거죠. 결국 절대 멈추지 않는 그 관성 자체가 우리가 직면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유일한 정답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궤도를 걷고 계신가요? 아직 뜨거운 아침의 열정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고요한 오후의 성찰을 서서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원하고 거창한 무언가를 쫓는 삶도 당연히 아름답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늘 하루를 좀 더 간절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일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간절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멤버십을 운영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